체계, 조직 다 갖춰놓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시작하실 때부터 코로나와 함께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이요. 2월 임시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민 여러분 꼭 믿어주십시오. 그 끄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1년 3개월이다. 나오는 대로 다 털어드리겠습니다. 채널 이바구 시작합니다. 후보님과 함께하는 출마 선언문 뜯어보기. 베스트 드라이버십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 네. 그렇게 또 할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바로 코로나 방역에 네, 대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를 같이 잡겠다. 잡아야 됩니다.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양쪽을 다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양쪽을 같이 잡기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아직도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방역 당국,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보건 인력, 병원 관계자 모든 분들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얘를 전력을 다 투입을 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방역은 백신이 나오죠. 정부에서 이제 수입하고 체계적으로 제가 이제 있을 동안에도 백신의 접종과 관련되는 그런 시스템, 체계, 조직 다 갖춰놓고 나왔어요. 네. 돌아갈 겁니다. 이제 100원만 되면은 시민분들한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 만들어 왔고, 네. 그다음 또 치료제도 이제 곧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한다는 거. 그게 되면은 이제 면역이 정대 집단 면역이 생겨질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뭐 단시간에 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전문가가 한 얘기는 한 1년 정도는 올해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그런 과정이 되지 않냐 말씀들 하시죠. 그러면 뭐 단계가 낮아지더라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야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부산의 이런 경제 생태계가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한번 무너진 걸 다시 되살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굳건하게 버티고 그 버티는 토대에서 미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미션이라고 보죠. 사실상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시작하실 때부터 코로나와 함께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쵸? 2월 달부터 부산에 코로나가 네. 확진이 됐으니까 네. 권한대행 맡은 게 4월이니까요. 네. 그때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네. 전쟁이요.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코로나 고민은 매일매일 하셨어요. 매일 했습니다. 저희들이 네. 매일 아침 8시에 제가 이제 코로나 TF 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앙 총리님이 주재하는 각 부처 장차관님들, 뭐 시도지사님들 다 참석하는 그 중대본 회의를 또 매일 합니다. 네. 뭐 그런 그 연속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의 코로나19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도 부모님이시다. 예. 제가 제일 잘 알죠.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요. 공항 얘기요. 후보님께서는 딱 정해진, 그건 이미 이제 정해진 거다.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요.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2월달 임시회 때 가덕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공식적인 당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부산의 의원분들이 15분 계세요. 그분들이 다 통과시키겠다고 공동 발의를 했어요. 150명이 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정부 여당의 138분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인을 하셨고 발의를 했고, 거기에다가 15분의 국민의힘 야당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어요. 150분이 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입니다. 과반을 넘어요. 그냥 지금 바로 본회의 붙여도 통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법안 본회의에 통과가 되기는 항상 거쳐야 되는 게 뭐 상임위가 있죠. 국토위입니다. 국토위에서 거쳐야 되는 국토위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30분이. 그 중에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17분이 사인을 했어요. 그 발의. 네. 이건 꼭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을 만들었던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건 당연히 또 통과가 돼요.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밀고 나가는 의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분명히 있는 거고 아주 강하게 있는 부분인데 그건 부산 시민들이 믿으셔도 된다고. 법은 되는 거예요. 그냥 2월 임시국회 내. 법이 되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쇠말뚝을 박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20년 동안 이게 말뚝도 아니고 뭐 갈대도 아니고 대나무도 아닌 것이 뭐 그랬죠. 근데 이제는 그건 아닙니다.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된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일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지 부산의 체질이 바뀌고 부산의 산업이 바뀌고 부산의 사람이 바뀌고 하는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준비를 해야지 그거는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되기 위해서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죠. 국회의원님들하고 당에서도. 근데 그런 거를 벗어나서 행정적으로는 시청에서는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뉴스 봤는데 기술 용역을 2억 원 들여서 시작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 영역이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시에서.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워낙 방대한 국책 사업이죠. 공항이라는 거는 그 인근을 말씀하시피 뭐 철새도 날아다니고 뭐 위험도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그런 용역들을 미리 저희 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작년에 이제 20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졌어요. 아직은 가덕공항과 관련된 용역에는 쓸 수는 없지만 법이 통과가 되면 그걸 쓸 겁니다. 네. 우리 합쳐지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탁입니다. 카메라 보고 우리 시민들에게 믿으셔도 된다고 박아주세요. 2월 임시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민 여러분 꼭 믿어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필요했습니다. 이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2030 엑스포가 네. 얼마나 큰 엑스포라는 건 알고 있으세요. 네. 근데 이 엑스포 한다고 당장 내 삶이 달라질까? 세계 메가 이벤트가 3개가 있어요. 그거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2개는 다 했어요. 과거에 뭡니까? 올림픽, 네네네. 월드컵. 네. 그 나머지 하나가 경제적인 파트에서 올림픽 월드컵은 스포츠죠, 그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엑스포입니다. 장장 6개월간 열리는 거예요.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5천만 명이 넘는 이런 관광이 6개월 동안 오는 겁니다. 부산에. 그냥 옵니까? 거기에 방대한 시설 볼거리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저기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개최할 때 경제적인 효과 부산 대한민국이 이렇게 단계별로 툭툭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스포츠가. 근데 엑스포는 그거보다 월등한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행사가 열리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들,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덕공항도 외국에서 올라오면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떨어지고 해야지 오지 언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다시 타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는 공항, 철도, 항만, 인프라, 교통망,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그럼 관광 인프라는 안 깔리는가? 건설업 부흥이 되죠. 관광업 부흥이 되죠. 숙박업 부흥이 되죠. 그때는 숙박 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그때는 또 새로 생기는 거. 그러면 이렇게 요식업 관련되는 이런 서비스업들이 같이 안 살아납니까? 당연히 나는 겁니다. 해외에 많은 바이어들이 그때 또 오기 때문에 투자, 산업 모든 면에서도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뭐 행사가 아닙니다. 이게 그거를 보면은 이게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엑스포는 부산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 사업, 국가 사업이 돼 있잖아요. 이미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그 국가 사업이 되는 때도 권한 대행이실 때 국가 사업이 된 거죠. 네. 제가 권한 대행일 때는 아니고 그때는 이제 제가 행정부시장이니까 하여튼 뭐 여기 근무할 때입니다. 국가 사업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시켜 주신 거죠. 대통령님이 현 정부에서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권한 대행 맡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BI라고 이제 국제 박람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식적으로 부산에서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년대에는 엑스포를 유치를 하겠다는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했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뭐 계속 관계가 돼 있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내가 적임자다. 맞습니다. 뭐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오랫동안 그 일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럼요.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뭐. 네. 공항도 마찬가지. 네.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플랜은 그냥 1년 안에 뭘 한다고 해서 뚝딱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마 시민 여러분들 기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고 삽을 퍼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영속해서 이어져서 그런 포인트마다 완결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언문을 보면 지금 부산이 정말 CPR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우리 후보님의 선언문을 보면 큰 불이 났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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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표현이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을 빗댄 겁니다. 지금 부산의 현재 상황을. 코로나 불났죠. 준 전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이 났어요. 동네 사람도 오고 집주인도 오고 온 불까지 놓고 난리예요. 난리인데 열심히 끄고 있는데 그 엄한 분이 뭐 지나가다 왔는지 동네 사람 중에 한 명이 불났으니까 저기 저 위에 산이 터졌네. 저기다 멋진 집 하나 짓자. 이렇게 할 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물론 미래 비전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불이 꺼질 때 되면은 대체할 수 있는 집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불부터 끄고 제대로 끄는 데 집중을 해야 되죠. 그죠? 폭삭 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반파가 됐다. 불이 나서. 완소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면은 이게 제가 밑에서 말씀드리는 게 완전히 무너진 겁니까? 보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끄고 그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세계적으로. 다 버리고 저쪽 멀리서 집 사고 뭐 어디서 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뭐 빚내가 살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돈을 다 어디서 빚내고 뭐 해서 산에 못 떨어진 별장 같은 집을 짓겠다? 그거는 먼 훗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썰어가던 집을 제대로 세우고 리모델링 해서 깔끔하게 하고 보다 더 나은 집을 만들 수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급선무죠.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상상해 봅시다. 시장님이 되셨습니다.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첫 번째가 잡는 겁니다. 코로나 방역과 쓰러져가는 뿌리째 흔들리는 이런 민생과 경제의 생태계를 되살리고 복원시키겠다는 겁니다. 되살려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일 급합니다. 가장 시급한 불부터 내가 꺼버리겠다. 그 끄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1년 3개월이다. 제 별명이 옛날에 광안리 꾀꼬리였어요. 아 정말? 근데 애창곡만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때 불렀던 게 제가 제일 잘 불렀다고 항상 따뜻하고 항상 푸근하고 그러니까 평생 살고 싶고 여기 묻히고 싶고 그런 곳이죠. 변성황 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내 모토가 평생을 살면서 믿음과 신뢰 따뜻한 그런 시골 된장찌개 같은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